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내용은 제네시스 GV80에 대한 내용이에요. 제네시스 GV80 같은 경우에는 올해 10월에 출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GV80에는 굉장히 새로운 기술 혹은 옵션들이 많이 적용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엔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네시스 GV80의 엔진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직렬 유기통 3.0 디젤 엔진이 최초로 적용된다라고 해요. 현재 대부분의 현대 기아의 SUV 모델들은 2.0L 혹은 2.2L 모두 4기통 직렬 엔진을 사용을 하는데요. 4기통 엔진 같은 경우에는 진동과 소음 부분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출력의 한계도 분명히 존재를 하고요. 대부분 SUV 같은 경우에는 거의 2톤에 육박하는 무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불편한 부분들이 많아요. 최근에 출시된 팰리세이드만 하더라도 4기통 디젤로 그 큰 차, 정말 그 큰 7인승의 SUV를 이제 굴려 나간다라는 건 굉장히 좀 여러 가지로 불편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보완하고자, 제네시스는 프리미엄 브랜드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디젤을 더 프리미엄화하고자 직렬 6기통 디젤을 최초로 적용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직렬 6기통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자세히 설명드릴까 해요. 제네시스 GV80에는 최초로 직렬 6기통 디젤 엔진을 적용한다고 하는데, 저도 지금 GV80 구입을 예정을 하고 있는데 되도록이면 디젤을 사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가솔린은 분명히 3.8L 아니면 3.3 터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제가 G70도 타보고 G80도 타봤더니 3.8L 가솔린으로 SUV를 타는 거는 정말 너무나도 비용적으로 혹은 경제적으로 불리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디젤을 사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디젤 엔진 같은 경우에는 3.0L 신형 직렬 6기통이 나온다고 하니 왜 직렬 6기통 디젤을 사야 하는지 여러분들께 오늘 정보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동차 엔진은 사람에게 있어 마치 심장과도 같은 겁니다. 절대적으로 필수적으로 꼭 필요한 첫 번째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4기통, 6기통, 8기통, 12기통 이런 몇 기통 엔진이다라는 거 모든 분들이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4기통은 말 그대로 실린더가 4개, 6기통은 6개, 12기통은 실린더가 12개라는 그런 뜻인데요. 그래서 여기서 기통은 실린더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실린더란 무엇이냐? 실린더라 하면 이제 안에 있는 피스톤이 상하 운동을 하는 그런 공간을 실린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실린더가 많을수록 6기통, 8기통, 12기통 그로 인해서 고배기량, 고출력 차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V8 엔진, V12 엔진 이런 거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최근에 환경 규제들로 인해서 이런 고배기량 차량들이 점차적으로 없어지는 그런 추세예요. 그래서 메르세데스 벤츠의 AMG 모델들이 있잖아요. 그런 차량들도 12기통 차량들은 대부분 다 단종이 된 상태입니다. S65MG, G65AMG 이런 차량들도 이제는 앞으로 볼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V12 이런 엔진들은 앞으로 거의 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추세가 환경 규제로 인해서 다운사이징을 하는 추세예요. 벤츠, AMG도 대부분 이제 V8로 전환이 되었고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스포츠카를 만들던 포르쉐라는 브랜드도 이제 박스터나 카이맨 같은 경우에는 4기통 터보까지 내려왔어요. 그래서 6기통에서 4기통까지 이런 스포츠카들까지도 다운사이징을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하는 그런 시대적 흐름이 돼버린 것이죠. 가솔린 엔진 같은 경우에는 이미 4기통과 6기통 가솔린 엔진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벤츠 AMG나 포르쉐 같은 브랜드들이 대표적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와 더불어 디젤도 당연히 이제 4기통이 주를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벤츠 같은 경우에도 이제 6기통에서 4기통 가솔린뿐만 아니라 디젤도 4기통 디젤이 대세가 되는 추세고요. 하지만 디젤의 근본적인 문제 있잖아요. 소음과 진동. 많은 분들이 가솔린과 디젤을 고민하신 이유는 디젤이 연비는 좋지만 진동과 소음 부분에 단점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꺼려하세요. 하지만 디젤은 토크가 높고 연비가 좋기 때문에 디젤을 또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하지만 그러한 4기통 단점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엔진이 바로 6기통, 직렬 6기통 디젤 엔진이에요. 그렇다면 왜 직렬 6기통 혹은 6기통 디젤이 4기통 엔진보다 좋을 수밖에 없는지 여러분들께 한번 설명을 드려야겠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기통수는 실린더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4기통은 이제 실린더가 4개 있다는 거고 6기통은 실린더가 6개 있다는 것이겠죠. 여기서 또 한 가지 언급해야 될 부분은 바로 V형 엔진과 직렬 엔진의 차이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어느 정도 이해를 빠르게 하실 수가 있어요. V형은 말 그대로 이렇게 실린더가 V자 형태로 되어 있는 거고, 직렬은 말 그대로 실린더가 일자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조금 더 빠르고 쉽게 돕기 위해서 그동안
휴지 심을 제가 이렇게 모아왔어요. 그래서 지금 2개밖에 못 모았는데 원래 6개를 모으려고 그랬는데 여의치 않아서 2개만 일단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V형은 이렇게, 이게 실린더라고 보면 이게 엔진 안에 있는 실린더죠. 실린더가 V형은 이렇게 60도, 90도 각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직렬은 이렇게 일자로, 뭐 4기통이면 이게 4개, 6기통이면 이게 이렇게 6개가 붙어 있는 형태입니다. V6도 마찬가지로 한쪽에 이게 3개, 다른 한쪽에 3개, 그렇게 이렇게 V자로 6개가 되어 있는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편하시죠? 그렇다면 V형 엔진과 I형 엔진, I는 이제 인라인, 직렬 6기통을 부르는 명칭입니다. 그래서 I형 엔진은 어떤 장단점들을 가지고 있는지 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V형 엔진의 장점은 엔진룸의 크기를 효율적으로 사용 가능하다라는 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V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I형보다는 조금 더 공간 효율을 높게 사용할 수가 있고, 무게중심이 직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리고 V형 엔진의 단점으로는 실린더 각이 아까 제가 60도에서 90도 이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폭발이 일어날 시에 진동과 소음이 직렬보다는 조금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렬 엔진, 즉 I형 엔진의 장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일자로 각이 없이 이렇게 일자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회전과 진동의 밸런스를 잘 맞출 수 있고 진동과 소음이 그만큼 적어지게 되겠죠. V형 대비해서. 그와 반대로 이제 직렬 엔진의 단점 같은 경우에는 기통수가 늘어나면 공간 효율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직렬 8기통, 직렬 12기통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 그러면 이제 보닛을 정말로 넓혀야 되는데, 그럼 여러 가지 뭐 제작 단가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공간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 직렬 같은 경우에 최대치는 직렬 6기통이 가장 최대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4기통은 대부분 또 직렬로 제작을 하기 때문에 직렬에서 가장 큰 효율을 얻을 수 있는 건 직렬 6기통 엔진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제 V형, 이렇게 V형 엔진보다는 I형 엔진이 아까 이런 구조상의 특징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아무래도 중력은 위에서 밑으로 작용하잖아요. 근데 각도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기 실린더 안에서 피스톤이 운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동력 손실이나 그런 소음과 진동 부분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직렬로 되어 있으면 그냥 상하 운동만 하면 되잖아요. 뭐 이런 각도에 제한 없이 위에서 아래로만 운전하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진동과 소음, 그리고 그런 운동 에너지 측면에서도 훨씬 더 효과적인 게 직렬 6기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BMW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까지도 잘 사용하고 있고, 예전에 BMW는 뭐 실키6 엔진이다, 그만큼 굉장히 부드럽고 또 정숙한 엔진이 직렬 6기통 엔진이었어요. 그래서 현재도 BMW는 뭐 530D 혹은 M550D 같은 경우에도 직렬 6기통 디젤 엔진을 잘 사용을 하고 있고, 벤츠 같은 경우에도 다시 V형에서 직렬로 돌아온 그런 추세예요. 그래서 최근에 지금 판매되고 있는 CLS 400D 혹은 S350D 같은 경우에도 모두 다 직렬 6기통 디젤 엔진입니다. 그래서 혹시 뭐 BMW 6기통 디젤이나 벤츠 6기통 디젤 타보신 분들은 바로 아실 거예요. 4기통과 6기통은 정말 천지 차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게 정말 디젤인가 싶을 정도로 조용하고, 엑셀을 밟았을 때도 정말로 부드럽고, 가솔린과 차이를 정말로 민감하지 않으신 분이라면, 말하지 않으면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요즘 직렬 6기통 디젤 엔진의 기술력은 정말로 좋아졌습니다. 물론 연비는 디젤이기 때문에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 결과 올 10월에 출시되는 제네시스 GV80에 들어가는 직렬 6기통 디젤이 기대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최초이기 때문에 과연 얼만큼 잘 견고하게 잘 만들었을지 이런 게 조금 걱정되긴 합니다. 최근에는 또 제네시스 GV80에 그 6기통, 직렬 6기통 실린더 블록이 목격되기도 했었어요. 그게 인터넷에 사진으로도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래서 거의 직렬 6기통 3.0 디젤 엔진은 확정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G70, 그러니까 제네시스 G70를 지금 일주일간 시승을 해봤었는데 연비가 정말 안 좋아요. 그게 3.3 터보 모델이었거든요. 제가 일주일을 타면서 주유소를 3번 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저히 일상 주행에서 사용할 수 없겠다. 그리고 팰리세이드 3.8L 가솔린 같은 경우에도 연비가 굉장히 안 좋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GV80에 제가 예상하는 라인업은 일단 3.0L 디젤이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3.8L 가솔린이 아마 팰리세이드와 같이 동일하게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제네시스 라인업이 현재 가지고 있는 3.3 터보
그 엔진, 가솔린 엔진도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라인업으로 등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사실 GV80도 뭐 4륜 구동 넣고 여러 가지 옵션을 넣으면 G70도 공차 중량이 2톤이 넘는 그런 상황인데, GV80은 무조건 2톤이 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톤이 넘는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을까? 과연 가솔린 3.8 고배기량 엔진이 그 연비를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네시스라는 브랜드는 G80도 그랬고 G90도 그랬고 연비는 거의 생각을 안 하고 만드는 브랜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항상 안 좋았어요. 그래서 GV80 같은 경우에는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엔진이 적용된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건 아마 이제 출시가 되고 나서 한참 뒤에 그 엔진을 탑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선발대에서는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엔진을 만날 수 없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첫 출시는 3.0 디젤에 초점을 맞추고 출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제네시스 GV80에 들어가는 신형 직렬 6기통 3.0 디젤 엔진은 굉장히 기대가 된다는 것이고, 저도 GV80을 계약하게 되면 3.0 직렬 6기통 디젤 엔진으로 계약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제네시스 GV80 고려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런 직렬 6기통 디젤 엔진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4기통 디젤과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 제네시스 GV80도 뭐 시끄럽고 덜덜거리고 떨리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0 디젤 엔진은 4기통과 완벽한 차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네시스 GV80 3.0 직렬 6기통 디젤 엔진을 사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앞으로 순차적으로 공개되는 제네시스 GV80에 대한 더 다양한 정보가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께 빠르고 정확하고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GV80 기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텐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저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